안녕하세요. 성산 케미TV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장이 엄청 안 좋았죠.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지금 지수 차트를 봐도 이렇게 벌써 1월 26일부터 지금 4일째 떨어지고 있죠. 내일은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한번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봅니다. 미국 시장이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 막상 또 시장은 열려봐야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 자, 이렇게 지수가 무너지는데 나홀로 계속 상한가를 찍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 BNG 스틸 우선주죠. 현대 BNG 우선주는 벌써 이렇게 26일 상한가를 시연한 후에 사현상을 하고 있고요. 일반주의 현대 BNG 스틸도 이렇게 이 현상과 함께 이제 지수가 이틀 동안 밀리면서 홀을 달고 떨어졌어요. 사실 이렇게 현대 BNG 스틸 우선주 같은 경우에 유통 물량이 작다 보니까 이런 우선주들은 상한가를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진짜 파워풀하게 달리기도 하고요. 일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보면 또 이제 그 변곡점이라는 게 맞아야 될 자리, 이런 자리들을 맞고 많이 또 밀리기도 하는데, 일단 정확하게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현대 BNG 스틸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먼저 LG 하우시스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현대 BNG 스틸이 이렇게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이 LG 하우시스에서 이 자동차 소재 부품 산업용 필름 부분을 이 매각하기로 했죠. 이 매각 협상자로 최첫 순위로 현대 BNG 스틸이 최고 이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현대 BNG 스틸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G 하우시스는 왜 자동차 소재 부품, 산업용 필름 이 부분을 매각을 할까요? 지금 자동차 소재 부품이나 전기차 관련 쪽들 엄청 핫하죠. 그렇지만 LG 하우시스는 이 부분의 사업을 과감하게 매각하고 그 매각하는 이 주체를 이 현대 BNG 스틸을 지목하고 있죠. 자, 원래 그 LG 하우시스는 그 건축, 자재 이 부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매출이 0.7% 정도 감소를 했지만 올해 작년에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26.9%. 근데 이 자동차 소재 부품 이쪽이 영업 손실이 2019년에 적자가 218억 원인데 올해 453억 원을 기록했어요. 즉, 2배 이상으로 늘어났죠. 이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적자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쪽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조금 더 이 인테리어 사업이라든가 이런 고부가 권장된 제품 판매 이쪽으로다가 이제 더 집중하려고 이렇게 이 정책을 세웠죠. 그러면서 자동차 소재 부품을 과감하게 이제 매각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매각하는 부분을 바로 현대비엔지스트에서 받고, 현대비엔지스트는 이 부분을 음, 가져옴으로써 이 회사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현대비엔지스트리 엄청나게 강하게 폭발하고, 또 현대비엔지스트리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지금 하나, 둘, 셋, 4연상째 가고 있는, 특히 유통 물량이 작으니까 우선주 같은 유통 물량이 작죠. 그러니까 더더욱 활력을 보이고, 현대비엔지스틸 같은 경우도 상한가, 또 전전일 목요일 시장이 흔들리면서 23% 갖다 빌렸고, 어제는 약간 이틀간 꼬리를 달면서 일단 음봉으로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온 건 맞죠? 자, 월봉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을 제일 먼저 볼 때 이 월봉을 보는 게 중요한데, 월봉이 이렇게 보시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잡아먹는 초대형 대량 거래가 터졌죠. 이렇게 이거보다 앞서 있는 이 대량 거래는 없죠.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자, 그러면서 월봉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 5개월 선, 즉 5개월 동안의 평균값을 이 선으로 그려놓은 게 5개월 선이죠. 이 5개월 선이 이렇게 산하고 이렇게 언덕을 짓듯이 굴곡이 있어요. 이 꼭대기를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변곡점이 바로 매물대가 되죠. 따라서 이 친구는 더군다나 이렇게 크게 쓰리봉이 매물대가 있어요. 이 매물대를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번 달에 이 친구가 꼬리 맞고 떨어진 바로 이 자리가 이 위에 마지막 전고점 매물대에서 주춤거리고 밀린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는 추가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 변곡점이라는 게 이제 5개월 선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 10개월 선에 대한 변곡점, 20개월 선에 대한 변곡점 이렇게 각각의 변곡점이 있고 이 자리를 지지선으로 만들어주고 돌아 나갈 때가 가장 파워풀하죠. 그래서 첫 번째 지지선이 10개월 선, 즉 10개월 동안의 이 평균값을 나타낸 이 평균값에 대한 지지선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빨갛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20개월 선의 지선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자, 즉 10개월 선까지 이동 평균선이 중요하죠. 주봉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엄청난 거래량이죠. 뭐 이 앞에 웬만하 있는 모든 거래량은 아예 압도적으로 이렇게 잡는 이런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죠. 즉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거래량이 그렇고 거래대금은 아닌데 어쨌거나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실려서 들어와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그 거래량이 딱 이렇게 1월 6일부터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8일 또 이렇게 29일 요 며칠 동안의 이 한 달 동안의 거래량인 거죠. 이렇게 사실 이 친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건 1월 5일부터죠. 17% 갔다 밀리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황금일선 찍고 탁 돌아 나갔는데 엄청난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보시면 중요한 전 고점인 이 자리를 내려오지 않고 딱 뒷구녕 돌아 나갔죠. 자, 이 친구가 일단 처음에 더 주식이 밑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봉에서 이 최전 고점은 중요하게 봐야 될 월봉의 전 고점, 즉 매물대인 거죠. 매물대 맞고 주춤하고 살짝 밀린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친구가 진짜 급등하기 위해선 일단 일봉에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또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가 동시에 이 사실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을 좋은 찬스는 21선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는데 지수가 무너지면서 21선을 이탈하고 돌아 나갔죠. 그렇지만 일봉에서 아직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5일선 쭉 잘 타고 올라가 주면 이 주식은 더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급등하는 주식은 5일선 이탈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뭐 이 근처에 잘 잡으신 분들은 이제 어차피 수익권이나 아무 때나 매도하셔도 되지만 중간에 끝에 이제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이 돼요. 만약에 제가 이 주식을 샀더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제 경우예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내가 샀더라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하고 기준을 잡는 건데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기준 일단 5일선 이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5일선을 이탈하더라도 5일선 이탈하더라도 거래량이 적으면서 10일선까지 조정받는 것까지는 참고 기다리면 돌아 나갈 수 있는데 거래량이 이 정도 거래량에 준해서 강한 거래량으로 5일선을 깨고 내려오면 월봉에서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를 맞고 2월 달에 밀리는 거죠. 밀리게 되면 이렇게 월봉에서 18년도 5월 달에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다 잡아먹는 거래량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첫 번째로 딱 잡아먹는 거래량이 이때 생겼는데 이게 18년도 5월 달의 거래량과 이 고점이에요. 이 고점의 가격이 바로 16만 7천 16,750원이 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16,750원을 이렇게 딱 고점을 찍고 이 자리까지 밀렸다 갈 수가 있죠. 이렇게가 됩니다. 자, 이런 패턴들은 어디서 많이 보이냐면 LG전자를 볼까요? 이게 얕하죠? 자, LG전자가 어떤 형태를 보였냐면 첫 번째로 저걸 만약에 LG 그 현대 비엔시스에 비교해 보면 이때 앞에 있는 거래량 정도는 다 잡아먹고 싹 잡아먹고 이렇게 거래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다중바닥의 변곡점, 즉 이 변곡점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 변곡점들을 다 뚫어놨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제가 설명드릴 때 시장이 조정이 오든 어떻게 하든 두 번째 이 자리 밑으로 내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강한 거래량으로 이 매물대를 다 뚫어놨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건 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더 추가하게 올 수 있는데 1월 달에 이렇게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쭉 올라갔다 이제 이 구간에 있는 거죠. 지수가 크게 밀리면서 떨어지는 것은 있는데 어쨌거나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현대비엔지 스틸도 결국 물론 이 친구는 이제 이 자리를 못 뚫었다는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일 월요일 같은 날 갭상승을 해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상승을 해서 출발해서 이 자리를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다면 다시는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전고점 맞고 떨어졌고 또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가 떨어진다면 첫 번째 지지선이 10개월 선에 대한 변곡점 이 가격대가
2만 원대 돼요. 2만 1,000원, 뭐 2만 500원 정도 되는데 2만 500원의 자리를 갖고 이 친구를 요렇게 거놓으면 자, 요 자리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되는데 이 자리는 바로 1월 29일 날 생긴 금요일 날 지수가 밀리면 생긴 저가이기도 해요. 여기를 동그랗게 원을 그려놓고 요렇게 이렇게 긋습니다. 즉, 이 자리 밑으로 첫 번째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하고 평균적으로 5일 동안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5일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간다거나 깨더라도 거래량이 적게 툭 살짝 밀렸다가 이렇게 돌아 나가서 옆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5일선을 강하게 깬다거나 밑으로 밀리면 조금 더 큰 조정이 올 수 있죠. 하지만 밀려도 결국은 이 황금선 21선까지 밀렸다가 여기서 옆으로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돌아 나갈 확률이 높은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자동차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돌파한 대량 거래가 만약에 엄청나게 지금 높은 위치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높은 이런 데서 꼬리 달고 떨어지고 막 이래서 그랬다면 위험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5천원 하던 주식이 26,000원, 즉 5배를 갔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450%권을 달성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들어올 건데 일봉에서 보실 때 항상 중요하게 관심 가져야 될 분들은 물론 이런 데 밑에서 사신 분들이야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팔아도 수익권이고 손실권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신규로 진입하거나 이러실 분들은 절대 높게 땅 쳐서 출발할 때 잡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동매매가 되죠. 충분히 기다려주면 아무리 올라갈 것 같은 주식도 언젠가는 조정이 들어오게 되고 조정이 들어올 때 바로 지켜줘야 될 자리만 잘 지켜주면 그때가 새로운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얼마든지 21선까지 올 수도 있고 황금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현대비엔지스트 주식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나한테 맞는다면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속상하게 갭 띄워놓고 월요일 날 다시 뭐 상한가 가고 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종목 2,000개가 넘는데 굳이 얘 아니래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주식을 잡는 게 좋고요. 그냥 빠이빠이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조정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그때 진입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의문이 생긴 게 LG하우시스는 적자폭이 큰 이런 사업부를 넘김으로써 사실 더 좋아져야 되는 거죠. 회사의 수익성이 건전하게 바뀌는 거죠. 수익 악화가 되는 부분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 정도는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터졌죠.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긴 꼬리 음봉이라고 그래서 이게 월봉에서 높은 게 터졌으면 불안하지만 그게 높지 않은 위치에 터졌죠. 단지 60개월 선 돌파, 즉 어차피 LG하우시스는 예전부터 60개월 선 돌파를 못했어요. 보시게 되면 11월 달에도 못했고 12월 달에도 못했고 이번 달에도 하는 칙 했다가 그냥 120개월 선 맞고 떨어진 것 뿐이죠. 자, 그렇지만 주봉에서 보시면 꼭 지켜야 될 자리가 이제 10주선이 있고 그 전주에 저점이 있는데 아직 이 자리 이탈을 안 했어요. 이 자리 이탈을 하지 않고 이 자리 언제부터 지켜줬냐면 12월 18일부터 바로 1월 29일까지 다 지켜졌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중요하게 지켜야 될 저점인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친구가 조정받고 고통받는 거는 이 지수가 무너지면 대형주들이 빨리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신용장구들도 많이 떨어져 있고 사실 저런 이런 긴 꼬리 패턴이나 이런 걸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하는데 지켜줘야 될 자리만 잘 지켜주면 예를 들어서 10월 15일에 이런 자리들을 보면 요렇게 잘 지켜주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 지켜주고 돌아 나갔죠.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여기서 지켜주고 만약에 월요일부터 돌아 나가기 시작하면 이 자리는 새로운 지지선이 바뀔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단지 이 자리를 깨면 일단은 요 근처에서 매수해서 매도하면 거의 세금 수수료 정도만 내고 손실폭이 작기 때문에 손실은 짧게 돌아 나가면 사실 LG하우시스의 상황이 더 좋은 거죠. 엄청난 적자폭에 있는 회사를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난 거죠. 따라서 5개월 선까지 밀리면 5개월 선 근처에 딛고 돌아 나갈 때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 일봉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다시 좋은 타이밍이 돼요. 그래서 LG하우시스 관중에 들어와 있고요. 주봉에서 역시 저번 주에 저점인 물론 이제 10주선을 5주선과 10주선을 이탈하면 위험하긴 하지만 오랫동안 지켜왔던 즉 12월 18일부터 지켜왔던 이 저점을 다시 지켜주고 다음 주에 돌아 나간다면 이 친구는 이 밑으로 내려오질 확률이 꽤 커요. 이때의 저점은 20년도 6월 달에 생긴 고점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더 큰 조정이 이어져요. 이것까지는 감당해야 되고 이 조정의 끝은 아마 5개월 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이 자리를 딛고 돌아 나가준다든가 주봉에서 딱 요 고점인 74,700원 딱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일 같은 날 빨갛게 돌아 나가면 준메이 친구는 새로운 좋은 모멘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자, 요새 시장에서 그게 서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 BNG 스틸과 LG 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